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9년 3월 고2 수학 모의고사 가형 30번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30번 문제인데요. 30번이라서 어려워요, 여러분. 실제로 좀 어려우니까 사실 좀 천천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천천히 할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문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잠깐 일시 정지하시고 문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시 정지해주세요. 자, 그리고 저랑 같이 보시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와 뭔가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 그죠? 그리고 x는 5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바로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분수 함수입니다. 분수 함수니까 분수 함수의 그래프 모양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야겠구나 라는 생각들도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3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해서 t가 있는데 3보다 작답니다. 그런데 t는 x값의 범위가 이제 t보다 크거나 같고 t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합성함수 fgx의 최소값을 ht라 할 때, 와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럴 때 ht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ht는 fgtx, 그렇죠. 그리고 6이고요. 범위가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h-1은 t다. f5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찾아야 할 것은 이 fx를 찾아야 되는구나. 목표. 그죠? fx를 찾아야 되는구나 라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이 주어진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를 이해해 보도록 하죠. 어떤 걸 이해해 보냐면요. 지금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ht라는 게 나왔어요. 이렇게 ht, 그죠? 그런데 ht라는 걸 어디서 찾냐면 이제 여기서 찾는 거죠. 이 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f.g x의 최소값을 ht라 한다 라고 했어요. 문제가 어려운데 일단 fx가 2차 함수예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예요. 그죠? 이건 이해되죠? 지금 저랑 하고 있는 것은 문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쉽게.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녀석의 최소값이 ht예요. 그쵸? 그런데 t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t값의 범위는 뭐 3보다 작은 건데 요거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거의 최소값이라고 해서 이 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합성함수 할 줄 아시죠? gx fx가 이게 x에 얼마가 들어갈수록 여기 x에, 그죠? 숫자가 막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까 얼마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숫자가 얼마다 혹은 뭐 얼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ht라고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좀 보냐면 이 gx라는 친구가 이제 x의 어떤 숫자가 여기 x의 어떤 숫자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도 어떤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실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실수가 나오는데 결국 f 어떤 실수다라는 거죠. 전 이제 약간 이런 관점으로 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려나 모르겠지만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겠구나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네모라는 친구가 여기 나와 있는 2차 함수에서
요 네모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네모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분명히 최소가 되게 하는 그 친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일단 이 말을 이해해야만이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저는 fx를 구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주어진 조건들이 ht가 t가 1보다 작을 때 뭐 이거래요. 요거랍니다. 아씨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이 점. t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데 최소값이 변하지 않는 게 좀 이상했어요. 최소값이 변하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의 최소값을 이거라고 했는데 f.gx의 최소값을 ht라고 했는데 fgx가 있는데 t값이 이렇게 변하는데 최소값이 이 친구의 최소값이 6이래요. 이 말은 fx라는 친구가 f 어쩌구라는 함수가 아까처럼 f 어쩌구라는 함수가 여기가 그럼 어쩌구가 되겠죠. 네모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뭔진 모르지만 이 숫자가 별표인데 그죠? 여기 별표가 들어가야겠죠? 별표인 순간 여기가 6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이해됩니까? 2차 함수의 특징이잖아요. 아래로 볼록이면서 최소값을 가질 텐데 그 별표가 여기 힌트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시 적용을 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t가 1일 때를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t가 1일 때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t가 1일 때는 여기죠. 요거 실수 t에 대해서 요 범위에서 요 녀석이 최소값을 이거라고 할 때라는 거죠. 그럼 t가 1이면 1보다 크거나 같고 x값이 이 범위에서 이렇게 되면서 fgx 이 값이 6을 갖는다 라는 게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요 gx라는 친구는 이제 분수 함수가 될 겁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이 친구는 g1일 때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g1일 때 그러면 1은 1 빼기 5분의 2니까 대입을 하면 얼마예요?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입니다. 그리고 g3도 찾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3이 x가 3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럼 이제 3도 넣으면 1 빼기 3 빼기 5에 2는 1 플러스 1은 2가 되죠? 2가 됩니다. 사실 이 gx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gx의 그래프 뭐 고등학교 2학년이고 공부하셨다면 저거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설명 안 하고 그냥 제가 그리겠습니다. 점근선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아마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x는 5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그려야 되니까 요 범위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G1 여기 1일 때 띵띵띵띵띵띵띵 했을 때 요 좌표가 이제 2분의 3이더라 라는 거겠죠. 그리고 3일 때 띵띵띵띵띵띵띵띵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x가 1부터 3 사이에서는 gx라는 값의 범위가 2분의 3부터 2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또 다시 말합니다. f 어쩌구인데요. 어쩌구인데 이 어쩌구의 범위가 2분의 3부터 2까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6을 갖는다 라는 겁니다. 최소값을. 이해됩니까? 그런데 요 f 어쩌구라는 친구는 아래로 볼록인 친구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6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푼 겁니다. 근데 왜 t는 1만 해요, 선생님? 그래요. 1만 하면 안 돼요, 사실. 그죠? 여기에서 t값의 범위는 1부터 3보다 작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t는 2.99999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냥 편하게 2.9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t가 이제 어디 갔어요? 우리는 이제 요거였죠. 요거였으니까 사실 t가 그냥 2.9999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9라고 쓴 거고요. 그럼 이제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2.99999보다 커야 되니까 t는 3보다 큰 거죠. x. 그죠? 그리고 2.9999999 사실 거의 3에 유사해요. 그죠? 근데 절대 3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보단 작다 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범위에서 아까처럼 G3이 얼마고요? 아까 얼마였죠? 2였나요? G3 2였죠? 2고요. G5는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최소값이 요 F, G, X 이 녀석의 최소값이 6이었다라는 거예요. 힌트는. 그죠? 이 범위 내에서 무조건 최소값이 6이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 녀석 2가 되게 하는 친구가 다 항상 들어갈 것 같아요.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저는 일부러 t가 1인 점을 포인트, t가 2.9인 점을 포인트로 찾았지만 1과 2.9 사이에 이제 범위가 이렇게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항상 최소값이 6이다라는 말은 공통 이 친구 2라는 친구에서 최소값을 갖겠구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f2가 6이 나오겠구나 라는 힌트를 찾아냅니다. 왜냐면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항상 나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fx가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지만 꼭지점이 2,6이면서 아래로 볼록이구나. 이런 힌트를 찾아내면서 이제 fx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 머릿속으로 사실 생각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손으로 써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건데 이게 참 표현하기가 쉽지 않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fx를 찾았는데 요 부분 보이십니까? 요 노란색 부분. 이 부분은 별로 쓸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뭐 최소값이 얼마가 나오겠네. 뭐 이런 것 같아요.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a를 찾으려고 여기 나왔던 요 a를 찾기 위해서 이제 나라는 힌트를 쓰게 됩니다. 나를 힌트를 보죠. 사실 나를 먼저 예를 들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자, 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게 t죠. t. 이게 t니까 마이너스 1부터 x 1 사이에서 f g x는 최소값이 얼마다? 최소값 7을 갖는다. 나라는 말을, 이 나라는 조건을 해석하면 이 표현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야 돼요. 근데 gx를 다시 한번 써놓을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gx라는 친구는 1 빼기 x 마이너스 5분의 2예요. 자, 요겁니다. 이것만 해결하시면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fx라는 친구는 지금 현재 구한 단서에서 여기에서 뭐였죠? 꼭지점이 2,6이었죠? 꼭지점이 2,6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예요. 이건 fx예요. 그냥 fx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에요. 그러면 gx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죠?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하면 1 빼기 1 빼기 5 2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1 플러스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3분의 4가 됩니다. 그리고 G1도 넣어보는 거죠. 1을 넣어보니까 1 넣으면 1 빼기 5분의 2 해서 1 빼기 4분의 2니까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네요. 통분해볼까요? 6분의 8, 6분의 9. 오케이. 다시 말하면 f 어쩌구인데 이 어쩌구의 범위가 6분의 8부터 6분의 9래요. 다시 말하면 여기 6분의 8과 빨간색으로 할까요? 여기 6분의 8과 6분의 9가 있는데 6분의 8과 너무 작아? 6분의 8과 6분의 9가 있는데 아마 이 두 범위에서는 6분의 9에서 최소를 가질 겁니다. 그 최소가 얼마다? 최소가 문제에서 얼마였죠? 7이었죠? 최소값 7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f 6분의 9 약분하면 3으로 하니까 2분의 3이 얼마다? 7이다 라는 겁니다. f 2분의 3이 7이다 라는 힌트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f 2분의 3이 7이다 라는 게 힌트니까 아까 fx 찾은 거 어딨어? f 2분의 3이 7이다 라는 게 힌트니까 대입을 하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a에 2분의 3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6은 7이다. 그럼 a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되네요. 그죠? 플러스 6은 7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a는 1이 되고요. a는 따라서 4가 되네요. 그래서 완벽한 fx를 찾았습니다. fx는 4의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6이 완벽한 fx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f5를 물어봤죠. 문제에서. 그죠? 그러면 4의 5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6 하면 4 곱하기 3, 3, 9 플러스 6이니까 4, 9, 36 플러스 6 그래서 42인가요? 그래서 답이 42가 됩니다. 문제가 사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어렵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런 30번 문제를 처음부터 풀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합성함수에서 당연히 뭐 이렇게 y라고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를 잘 그릴 수 있느냐, 합성함수를 잘 이해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런데 x값의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라 칩시다. x값의 범위가 1부터 5까지라는 소리는 요 gx가 1차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죠? gx가 뭔지는 몰라요, 사실. 근데 그냥 편의상 이야기할게요. x 플러스 1이라고 칩시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런 거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푸냐면 f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겠지 결국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숫자가 들어가겠지.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이 뭐냐면 gx 여기다가 이제 1, 뭐 2, 이렇게 3, 4, 5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2부터 6까지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네모가 2부터 6까지라는 거죠. 이런 식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였냐면 2차 함수였어요. 이렇게. 2차 함수에서 최소값을 언제 갖느냐,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산이 좀 어렵고 표현 방법이 어려웠지만 천천히 해보세요, 여러분. 아직 3월이잖아요. 그죠? 천천히 해보시고 이런 문제를 자주 접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자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시험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못 풀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우시면 천천히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봐주시거나, 이거랑 유사한 문제, 유사한 문제라고 하면 이제 합성함수 부분이 되겠죠. 합성함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x값이 변함에 따라서 뭐 전체적인 값이 어떻게 변하냐. 그런데 이걸 이제 문제집에서 보면 마치 막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것처럼 t로 치환합니다. t로 치환을 하면 뭐 범위가 새로 바뀝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봐야지만이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